네. 저는 뭐 지금 최근 한 2, 3년 동안 예. 거의 저기에 빠져 있어요. 마케팅 업무 자동화. 음. 왜냐하면 1인 기업을 하다 보면요. 뭐 교육을 하든 무슨 물건을 팔든 그 뒤치덕거리 하는 거 자체가 일이거든요. 그거 최대한 자동화 시켜버려야지. 언제 뭐 일일이 문자 보내고 언제 일일이 뭐 이메일 보내주고 뭐 어디로 몇 시에 오세요 이거 안내해주고 그거 어떻게 혼자서 다 해요. 정신없어 못해. 정신사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자동화시키는 거.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24시간 AI 챗봇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요. 옛날 같으면 보통 밤에 들어온 거는 새벽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가지고 혹시 어제 밤새 또 누가 뭐 물어본 거 없나 싶어가지고 또 챙겨서 수작업으로 다시 보내주고 막 이랬어야 되는데 GPT를 혹은 뭐 인공 생성AI 뭐 미드전이나 이런 거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이런 그 실제적인 요구 이런 것들이 좀 들어오면 그걸 이렇게 함께 풀어나가는 그런 개념의 이제 스터디 클럽이 맞을 것 같아요. 혹시 제가 유튜브로 이 영상을 올릴 텐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 설명문 아래에 스터디 링크가 있으니까요. 그쪽에서 시청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잠깐 그 배경 말씀드리면 저도 이 GPT가 나온 게 작년 11월 30일이었는데 실제로 저도 이렇게 그 남들 쓰는 거 저기 뭐야 뭐 이렇게 뭐 멀뚱히 구경만 하고 있다가 좀 심상찮은데 저 공부해봐야 되겠는데 싶어가지고 이제 막 공부를 처음 시작한 게 1월 초였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달이 넘도록 보통 이게 오픈됐던 날이 11월 30일이었으니까 뭐 그 12월 한 달 동안은 이게 도대체 뭐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남들은 뭐 저런 게 나왔나 보다라고 이제 하는 정도의 수준에 저도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1월 초에 어쩌다 유튜브 영상을 하나 봤는데 이게 장난이 아닌 거야. 그래서 저 공부 안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예. 1월 6일부터인가 GPT 이제 그 계정을 트고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월부터 2월, 3월, 4월 지금 이제 딱 한 4개월 돼가는 거죠. 지금 이제 내일이면 5월이니까 이제 그러면 딱 그때 저한테 네. 알려주셨잖아요. 그때 이제 알려드려요. 이거 저 임소장님 이런 게 세상에 나왔어요. 이거 장난 아닌 것 같아. 공부 좀 같이 해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치면 이제 한 다음 주 정도면 딱 이제 4개월 공부한 거예요. 예, 그렇죠. 근데 정말 하루가 다르게 이게 진화를 하고 이게 발전을 하니까 이게 예. 놀 수가 없는 거야. 이 공부를 보통은 아무리 뭐 새로운 게 있어도 한 2달 공부하면 이게 끝이 보이거든요. 대충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싶은데 이건 벌써 지금 4개월째 끝이었어. 끝이 안 나요. 처음에는 농담 따먹기로 GPT랑 대화 나누기 시작하다가 이게 이제 점점 무슨 막 뭐 문서를 만들어내고 그 뭐 마케팅 도구가 되기 시작하고 코딩 그 보조 도구가 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렇죠. 이게 졸지에 막 이제 이미지 생성기로 넘어가더니 지금 이번 4월 달에는 지금 이제 완전 이제 동영상 생성기로까지 좀 발전해 버렸잖아요. 예. 아마 지금 어도비가 그 어제 그제 발표한 그 영상 보면은 그것만 가지고도 거의 다 자지러질 정도의 이제 지금 상황이 벌어진 상황인데 5월 달에 공식 오픈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럼 기대되네요. 하반기에 이제 진짜 그 MS 오피스가 예고한 대로 그 코파일럿 MS 오피스에 갖다 붙이기 시작하면 못해도 기존에 그 우리가 MS 워드나 뭐 파워포인트, 엑셀 뭐 이런 걸로 하던 작업의 그 업무 생산성이 아무리 못해도 제가 생각하기에 한 3배에서 5배. 그러면은 예. 이제 그 정도의 생산력 차이가 나는 아이들을 내가 이제 고용주라면, 사장이라면 그런 아이를 쓰려고 하지. 그 정도도 능력도 못하는 아이들을 뭐하러 인건 비용하면서 쓰겠어요. 그렇죠. 굉장히 지금 그 혁명적인 변화기라고 보는 게 맞고요. 보통 우리가 여태까지 인류가 살아온 역사에서 큰 그 혁명들을 보통 우리가 뭐 농업혁명, 그다음에 산업혁명, 정보화혁명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지난번에 나왔던 그 이제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기 힘드니까 그 4차 산업혁명이라고 예. 뭉뚱그려서 얘기했던 건데 그건 사실 말이 안 되는 혁명이거든요. 네. 근데 진짜 이번에 오는 이 GPT를 기반으로 한 AI 혁명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려도 충분히 근거가 될 만한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하여튼 나중에 한 10년쯤, 20년쯤 지나서 역사가들이 이번 이 2023년도 일어나는 혁명을 뭐라고 명명할까 지금도 생각을 해보는데 예. 제 생각에는 하여튼 생산성 혁명,
인류의 그 최고의 생산성 혁명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붙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하여튼 제 생각입니다. 자, 뭐 그런 거두절미하고 도대체 그 챗GPT를 필두로 한 이 인공지능의 그 프롬프트라는 게 뭐냐, 도대체 왜 그렇게들 난리냐, 너무 호들갑 떠는 거 아니냐, 이런 분들이 정말 주변에 아직도 많으신데 호들갑 떠는 게 아니에요. 진짜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흐름은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어디까지 왔나? 그다음에 챗GPT랑 그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해야지 내가 원하는 그 결과물을 최대한 헤매지 않고 빨리 받아볼 수 있는가? 또 그거를 주로 대부분 지금 웹 브라우저, 크롬 브라우저 기반으로 이거를 GPT랑 만나기 때문에 그 크롬 브라우저에다가 어떤 그 확장 프로그램들을 설치하면 더 좀 효과적으로 더 이렇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가,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도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프롬프트 내가 배우긴 배우지만 남들은 어떻게 쓰고 있는가, 혹은 아예 내가 못하겠다 싶으면 내가 필요한 걸 어디 가면 구매할 수 있는가. 이제 프롬프트를 사고 파는 오픈 마켓이 이미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프롬프트 마켓플레이스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남들 그 만들어 쓰는 것만 보기에는 좀 전 아쉬워요. 제가 직접 한번 배워서 써보고 싶어요라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마지막에 프롬프트 그 실무 활용 팁, 활용법, 네, 이런 걸 좀 함께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앞으로도 당분간은 이 공부가 계속 길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워낙 새로운 그 프롬프트 사용법들이나 그다음에 생성 AI의 그 진화가 빨리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배우지 않으면 따라잡기가 어려울 정도의 좀 속도로 가고 있어서 그렇거든요. 자, 보시죠. 그래서 뭐 인공지능이 확대되면 어느 정도의 세상이 올 수 있는지에 대한 대표적인 영화 세 편, 허, 블랙미러, 트랜센던스, 제가 세 가지 항상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여러분이 알아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음악도 지금 저작권 걱정 없이 쓸 수 있는 음악 서비스가 이미 국내 서비스도 생겨난 게 있어요. 비오디오라고 한번 가보시고요. 그림 그리는 거 지금 국내에서 직접 만들어주는 서비스는 많지 않지만 생성 AI가 챗 GPT가 나오기 전에 사실 먼저 발전했던 쪽이 이 이미지 생성 AI였어요. 그렇죠. 특히 오늘 소개하고 아마 소개 좀 해주실 텐데 그 미드저니 쪽이 그 작년인가요? 거기 콜로라도에서 주최한 무슨 주립 미술 대전에서인가 거의 대상을 예. 탔던 그런 작품을 요거, 만들어냈던, 요거 예. 제가 만든 건데. 요건 민 소장이 주신 걸 제가 요새 교육 때 써먹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 제 제가 수준은 만든 거. 제 수준은 요거밖에 안 됩니다. 플레이그라운드 AI라는 데서 그냥 재미삼아 만들어보는 정도예요. 예. 프롬프트를 거의 안 쓰고 딱 뭐 한 줄 정도 쓴 거니까, 뭐 여기 예. 보시면 블랙 앤 화이트 캣, 흑백 고양이를 wearing a long red boots, 긴 빨간 장화를 신은, 예, 흑백 고양이를 그려줘. 뭐 이 정도로 딱 한 줄 정도밖에 안 되는 프롬프트를 가지고 그려본, 예, 플레이그라운드 AI의 작품입니다. 그 생성 AI는 사실은 이미지에서부터 먼저 발전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텍스트에 사람들이 놀래는 수준을 이렇게 그림에서도 함께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온 텍스트가 이제는 그 광고 카피까지 대신 써주는 단계까지 왔으니까 그 리튼이라는 국내 서비스가 이미 뭐 카피라이팅, 뭐 인스타그램 캡션, 혹은 뭐 블로그, SMS 포스팅 뭐 다 써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요거는 챗 GPT뿐만 아니라 그 국내에서 그 네이버가 제공하는 그 하이퍼클로바 그 엔진까지 붙어 있기 때문에 한글 구현의 그 이 수준이 오히려 GPT보다 낫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네. 네이버가 그 절대로 지금 인공지능 기술에 뒤지고 있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예, 오픈 AI에 거의 견줄 만큼은 안 될지 몰라도 실제로 지금 한글 분야에서만큼은 아마 이번에도 그 챗 GPT가 국내 시장을 그 구글이 네이버 검색기를 이기지 못했듯이 아마 국내는 네이버가 또 사수할 것 같아요. 제 느낌이 그래요. 그래요? 그 정도로 지금 하이퍼클로바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초보적인 수준에서 지금 동영상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지금 챗GPT한테 내가 15초짜리 혹은 30초짜리 유튜브 쇼츠 영상을 만들고 싶어. 스크립트를 하나 써줄래? 그러면 그 문안, 나레이터 문안뿐만 아니라 요 화면에서는 무슨 이미지 컷을 쓰시면 좋고요. 요 대목에서는 무슨 이미지를 쓰시면 좋아요. 라고 이미지 지정까지 해주거든요. 예, 그거를
감안해서 요거 아주 초보적인 수준에서 영상까지 만들어 본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코딩 해줍니다. 검색 가능하고요. 특히 그 빙챗을 이용하게 되면 이제는 그 GPT가 못하는 저것도 해주고 하잖아요. 그 최신 정보에 대한 검색 기능도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저는 이미 브라우저를 거의 빙챗을 거의 메인으로 바꿨어요. 물론 크롬에서 뭐 검색하는 경우도 많긴 한데 네. 조금이라도 이게 신규 정보들, 새로운 정보들 얻고 싶을 때는 무조건 빙챗에 가서 지금 검색하고 있거든요. 네. 이따가 시간이 되면 어떤 식으로 빙챗 검색하는지 하나 제가 사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코딩 가능하고요. 진짜 잘 쓰고 있습니다. 지금 프로그래머들 중에서 이 코딩을 그 챗GPT를 이용한 코딩 작업을 시킬 수 있는 사람과 없는 프로그래머들 간의 생산성 격차가 이미 검증과 측정이 되고 있는데 거의 3배 가까이 난다고 합니다. 3배 가까이. PPT 이미 자동화 시켜서 그렇죠. 만들어주는 서비스들이 막 만들어지고 있고 막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다음에 이게 바로 그 제스퍼라고 해가지고 생긴 지 3년밖에 안 된 회사가 지금 2조를 넘는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미국의 그 광고 카피 전문 AI입니다. 광고 카피 전문 AI. 실제로 제가 써봤어요. 잘 만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이렇게 그 쓰는 서비스만이 아니라 그 내가 직접 우리 홈페이지에도 적용해서 써봅시다. 라고 하면서 가장 먼저 나오기 시작한 게 AI 챗봇이에요. AI 챗봇. 이런 실무, 보통 일단 실시간 챗봇들은 누군가 담당자가 그 시간에 근무를 하면서 누군가 실시간 그 채팅을 요구하면 바로 기다렸다가 이렇게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퇴근하고 나면 어떡할 건데요? 한밤중에 들어오는 그 요청은 어떻게 할 건데? 근데 챗GPT랑 대화하기 챗봇을 갖다 붙이시면요. 24시간 지가 저를 대신해서 응답합니다. 요거 붙이기 시작한 업체들 많아요. 조금만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야 요거까지만 응답해. 그걸 넘어서는 범위는 네가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때는 뭐 어디 연락처로 직접 문의하라고 그런 대목만 뿌리고 요것만 그 응답해라고 하면 24시간 지가 알아서 응답합니다. 요건 제 그 방에다가 제 그 온라인 그 인강 사이트에다가 붙여놓은 챗봇이에요. 나중에 뭐 한번 궁금하시면 와서 한번 대화 나눠보세요. 제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얘가 응답합니다. 저 대신. 그리고 이거 하반기로 예정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아까 얘기했던 오피스의 그 코파일럿 기능 이거 이제 뜰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진짜 무서운 건데 아마도 이제 올 연말이나 오픈해. 내후년 초쯤 되면 GPT랑 플러그인으로 연동해 가지고 거의 모든 그 이 서비스 업체들이 이제 GPT 기반의 그 서비스를 할 거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뭐 여행사가 뭐 여행 패키지를 홍보를 할 때 GPT로 검색하는 사람한테 요렇게 요 여행 상품을 쓰세요라든가 뭐 항공사가 뭐 지금 어디로 가는 항공편 자리가 하나 비어가지고 지금 최저가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몇 장 생겼습니다라든가 뭐 이제 막 이런 식의 이제 서비스가 GPT로 검색만 하면 그 예전 같으면 막 내가 막 들어가서 찾았어야 되는데 링크 클릭하고 들어가서 이제는 GPT한테 딱 해서 야 혹시 빈자리 하나 생기는 여행권이 뭐죠 그 항공권 있으면 네가 한번 빨리 그 기다렸다가 찾아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놓으면 찾아주는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아요. 서비스가 완전히 만들어지는 거야 진짜로. 네. 그리고 아까 요게 이제 그 프롬프트 베이스라고 하는 프롬프트 사고 팔기 마켓 플레이스가 이미 만들어졌어요. 그 뭐 꼭 GPT뿐만 아니라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뭐 그 미드전이라든가 달리2라든가 뭐 기타 등등 이제 생성 AI 아마 이제 조금 이제 지나면 저기에 이제 어도비라든가 이제 그 뭐죠? 그렇죠. 저기 동영상 생성 프롬프트도 아마 이제 판매되기 시작할 거예요. 아직은 이제 여기 공개 시장에 안 나와 있지만 이미 이런 서비스가 만들어져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우리가 구글 크롬 기반으로 이 프롬프트를 쓰고 싶을 때 꼭 좀 깔아서 쓰면 좋은 제가 이렇게 쭉 해보니까 요 중에서 한 두세 개만 제대로 깔아가지고 써도 그냥 쓰는 것보다 훨씬 나은 그리고 편리한 그런 방식이 가능하니까 이런 것들 좀 써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오픈 AI의 그 API를 연동해서 쓰시면 내 그 구글의 시트나 엑셀에서 직접 불러다가 이 GPT를 동작시킬 수도 있거든요. 꼭 그 AI 뭐 접속하지 않더라도 오픈 AI 접속하지 않더라도 이런 것도 잘 쓰시고요. 이거 책 읽으시면 웬만큼은 다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제가 제일 좀 추천하는 책이 이 책이거든요. 챗GPT 사용 설명서라는 책. 제일 빨리 나오기도 했고 제일 프롬프트를
실무나 그 실전 업무에 적용하는데 굉장히 다양한 사례를 직접 본인이 해보면서 쓴 책이에요. 다른 책들은 약간 그냥 조금은 이렇게 소개, 맛보기 차원에서 써줬다고 하면 이 책은 각각의 분야별로, 예, 뭐 하여튼 뭐 제안서 작성부터 보고서 작성, 사업 아이디어 내는 거, 신제품 개발하는 거, 뭐 해외 쪽으로 이메일 보내는 거, 채용 이력서를 쓸 때 뭐 쓸 수 있는 방법 다 망라해가지고 우리가 실제 비즈니스나 업무 현장에서 쓸 것 같은 그런 사례들을 최대한 많이 담아놓은 그런 책이라서 다른 책보다도 이 책을 제가 우선적으로 권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다른 분들한테 프롬프트에 대한 그 강의, 뭐 교육 해달라고 부탁받았을 때도 제일 많이 교재 삼아서 쓰는 책이 이 책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시간 되면 잠깐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그 프롬프트 사용 대화법, 에티켓 그 부분만 살짝 알려드릴게요. 혹시 프롬프트 가지고 돈 벌어보고 싶은 분들 수익화라고 얘기를 보통들 하는데요. 그분들은 이 책 한 권 보시면 됩니다. GPT 노마드의 탄생.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엑셀이나 구글 드라이브에다가 오픈 AI의 그 API를 바로 연동을 시켜가지고 언제든지 그 자동화 작업을 좀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이 책을 꼭 보세요. 이 책도 잘 써져 있습니다. 엑셀에서 쓰는 방법, 그 다음에 구글 그 드라이브에 그 구글 시트에서 쓰는 방법도 함께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참고로 보시고요. 자, 지금부터 좀 전에 우리 민소장님 요청하신 어떻게 프롬프트 어떻게 써야 돼요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그리고 꼭 지켜야 되는 그 기본 사항만 딱 설명드릴게요. 그 GPT 가입하시고 난 다음에 깔아야 될 만약 구글 크롬에서 쓰신다 그러면 깔아야 될 확장 프로그램 딱 하나 프롬프트 지니 한글로 물어봤을 때 이 한글로 물어본 걸 영어로 자동 번역, 구글로 자동 번역을 영어로 한 다음에 영어로 GPT한테 물어보고 영어로 응답받은 걸 다시 한글로 번역해가지고 뿌려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확장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이건 깔아놓고 쓰시면 상당히 편리합니다. 예. 그리고 요거 GPT하고 대화하는 방법 딱 이거 그 5가지만 그 명심하세요. 요것만 딱 그 명심하시고 GPT랑 대화를 시작하시면 그 헛소리나 그 쓸데없는 허사로 시간 낭비 안 하고 딱 원하는 것만 최대한 효과적으로 빨리빨리 뽑아낼 수 있거든요. 첫 번째, 구체적으로 요청하라. 그 구체적이라는 말이 이런 얘기. 뭐 인공지능이 도와줄 수 있는 마케팅 분야 5가지를 설명해 줘. 뭐 이런 식으로 한 문장으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말은 이렇게 틀지라도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아래 요구사항을 참고해서 아래 요구사항을 고려해서 5개를 써줘. 그러면서 고려해야 될 사항, 조건문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여기다가 추가로 써주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창업팀의 대표로서 프론트엔드 개발자, 백엔드 개발자, UX 디자인 한 명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지금 청소년 언어 교육 분야에서 한국이나 동아시아를 그 대상으로 한 그런 창업 아이템을 지금 고민하고 있어 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 주셔야만 요구사항을 얘가 제대로 분석하고 이해한 다음에 그에 맞는 구체적인 답변을 해준다고요. 그냥 대충 오늘 밥 잘 먹었니? 뭐 오늘 비가 왔는데 기분은 어떠니? 뭐 이런 얘기로 허송세월하지 마세요. GPT는 사귀자고 하는 그런 그 연애 챗봇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인류가 여태까지 거의 수천 년에 걸쳐서 이룩해 놓은 그리고 인터넷 역사 거의 30년에 걸쳐서 이룩해 놓은 지적 재산을 디지털 지적 재산을 모조리 학습한 아이입니다. 그 실제로 그 책을 읽는 시간만 거의 5천 년분 정도를 읽었다고 얘기를 해요. 5천 년. 인간이 그 잠에서 잠자는 시간 빼고 하루 종일 책만 읽었을 때 한 5천 년 정도를 읽어야 되는 분량을 지금 학습을 시킨 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이하고 쓸데없는 그 논둥 따먹기 하지 마시고요. 그 실제로 필요한 정보를 끄집어내는 대백과사전, 인류 대백과사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백과사전을 내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차원에서 접근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요청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왜, 뭣담시 이게 필요한데, 뭣담시 내가 지금 회사를 하나 새로 창업을 해야 되거든. 이 맥락을 함께 제공하라는 거예요. 이 맥락을 주느냐 안 주느냐, 어떤 의도로 지금 이 자료를 얻느냐라는 그 의도를 정확하게 밝혀줄수록 더 그 의도에 맞는 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꼭 배경이나 상황이나 현재 처한 그런 그 백그라운드 그 상황을 꼭 좀 추가로 설명을 해주세요. 이 백그라운드를 설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네가 지금부터 뭐뭐라고 생각하고 응답해줘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act as라고 하는 방법인데 네가 지금 유치원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는 어린아이 유아원 뭐 학습 교사라고 생각하고 응답해줘라고 하면 걔가 말을 굉장히 쉽게 해요. 혹은 대학원생들 지금 박사학위를 준비하는 대학원생들을 상대로 지금 뭐 무슨 해결 철학을 강의하는 교수라고 생각해줘. 그러면 대화의 수준, 단어의 선택 수준이 거의 대학원 수준으로 높아집니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네가 어떤 맥락에서 어떤 목적으로 지금 이 질문과 응답, 명령을 요청하는지를 정확하게 써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주의할 거 한 번에 한 가지씩 물어보셔야 돼요. 막 요거 지금 인공지능 신규 아이업 5개를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 뭐 플랜 몇 개를 짜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뭐 일정표를 짜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한꺼번에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명령을 주시면요. 얘는 이 주인님이 지금 원하는 게 뭐지? 라고 핵심 키워드 하나를 딱 선정한 다음에 그 핵심 키워드를 어떤 의도로 물어보는 거지? 그 의도를 분석한 다음에 거기에 딱 맞는 답을 내는 구조로 학습이 되어 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그 질문을 2개, 3개 막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복문으로 주시면요. 어느 게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를 모르고 얘가 헷갈리기 시작하면 3점포로 푹 빠져버려요. 내가 말하고 얻어내려고 하는 것과 전혀 다른 엉뚱한 대답을 계속하게 되면 그거 바로 잡느라고 시간 다 허비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한 번에 한 가지씩 물어보고 그 답이 나오거든 그 다음에 이어서 다시 물어보고 또 이어서 다시 물어보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는 방식으로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윤리적인 문제 되는 거 하지 마세요. 뭐 한국은행을 틀려면 어떻게 해킹을 하면 되겠니 이런 얘기 한번 하시면 나중에 계정이 나도 모르게 정지당합니다. 그 다음에 결과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결과가 불만이면은 조금 달리해서 물어보셔야 돼요. 절대로 첫 질문 한 번을 가지고 내가 만족할 만한 답이 한꺼번에 다 나오지 않아요. 왜? 내가 질문하는 의도가 정확하게 파악되기 전까지는 그 의도를 얘가 다 미리 추정해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하나 물어보고 또 답하고 하나 물어보고 또 답하고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주인님이 지금 뭘 찾으려고 하는구나 라는 거를 얘한테 충분히 인식을 시키는 단계까지 계속해서 답을 끌어나가시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가끔 가다가 이 중간에 이게 답이 멈추는 경우가 있어요. 깜빡깜빡하고 분명히 할 얘기가 더 남아있는 것 같은데 더 프롬프트가 동작을 안 해. 이게 우리 프롬프트 한 창에서 쓸 수 있는 토큰을 그 단어를 쪼갠 개수라고 보시면 돼요. 의미값하고 막 의미가 없는 것까지 다 하나하나 쪼개가지고 하는 걸 토큰이라는 단위를 쓰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쓰는 그 GPT 3.5가 쓸 수 있는 그 한 창의 프롬프트 이 제한량이 한 4096 토큰인가 그거밖에 안 돼요. 한글로 표현하면요 한 1000자에서 1500자 정도밖에 안 돼. 그래서 그걸 다 뿌리고 나면 얘가 멈춰요. 그럴 때는 그냥 계속 계속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한글로 2글자만 쓰시면 돼요. 영어로 쓰실 수 있는 분들은 continue 이렇게 쓰시면 돼요. 뭐 freeze 이런 거 쓰지 마시고요. continue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계속. 그리고 이 5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사실은. 자, 그리고 이런 구조를 잘 이해를 하세요. 프롬프트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용을 주면서 뭐를 알고 싶어, 뭐를 알려줘 라고 하는 게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떤 주제에 관해서 내가 어떤 상황인데 어떤 의도와 목적으로 지금 필요로 하거든 이라고 이걸 잘 상세하게 밝혀주신 다음에 자 출력물을 주는데 이렇게 해줘. 포맷은 리스트로 해줘 아니면 테이블, 표로 해줘 아니면 무슨 열심히 이렇게 CSV 같은 뭐 엑셀 파일로 만들어줘.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파이썬 코드를 짜줘. 뭐 이런 식으로 형식 포맷을 지정을 한 다음에 대신 분량은 얼마로, 몇 단어로, 몇 글자로, 뭐 페이지 수로 몇 쪽 정도로 이렇게 꼭 분량까지도 지정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딱 그 정도 사이즈에 맞춰 가지고 그 정도의 톤 앤 매너를 가지고 얘가 응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내용과 형식을 꼭 함께 요청해라. 함께 입력을 해줘라라는 걸 잊지 마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자꾸 질문을 해 버릇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질문보다는요. 명령어로 하시는 게 더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질문도 그냥 얘가 명령으로 인식하긴 해요. 그렇지만 가급적 습관적으로 명령어로 이렇게 끝내는 버릇을 들이세요. 그래야지 내가 요 형식 지정에서 조금 신경을 쓰게 돼요. 질문 그러면 내용만 딸랑 던져놓고 이렇게 해줘라고 하는 부분을 보통 까먹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줘라고 하려면요.
질문보다는 명령어식으로 그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아요. 실제로 어떤 얘기냐면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아까 얘기했던 주제가 있고 맥락을 주고 분량을 어떻게 해서 포맷은 뭘로 해줘라고 얘기하는데 그 실제 프롬프트에 쓸 때는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만약 텍스트로 쭉 프리를 넣고 싶어 그러면 일반 텍스트 형식으로 써주세요. 이거 지금 책이라서 존대어를 썼는데요. 주세요, 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거 반말해도 얘 아무런 불만도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반말로 하세요. 일반 텍스트 형식으로 써줘. 리스트 형식으로 만들어줘. 표 형식으로 작성해줘. CSV를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 그게 훨씬 간단합니다. 그냥 줘 하면 돼요. 실제로 영어 프롬프트가 이래요. write, make예요. 다 명령어예요. 요거 괜히 그 쓸데없이 질문한다고 뭐 형식 갖추고 예의 갖추고 그러실 필요 없어요. 써줘. 요렇게 써줘. 자바스크립트도 써줘. 이모지를 만들어줘. 파이썬 코드 만들어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명령하면 되는데 네가 지금 뭐라고 생각하고 답해봐 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팁 중에 하나예요. 현재 너는 지금 뭐야 라고 그 얘기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네가 지금 뭐라고 생각하고 그 얘기해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우리가 지정한 뭐 10년차 UX 디자이너라고 네가 간주하고 해봐라고 하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10년차 디자이너라 입장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톤 앤 매너나 사용하는 어떤 용어의 수준이나 뭐 단어나 이런 것들이 확 그 수준에 맞춰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다예요. 요것만 잘 이해를 하시고요. 필요한 프롬프트를 좀 작성을 해 놓으시고 쓰시면서 요거 하나만 이제 뭐 마무리 삼아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프롬프트한테 대화를 서로 나누는 방식은 크게 싱글턴 방식이라는 것과 멀티턴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싱글턴 방식은 아예 내가 어떤 내용을 얻고 싶어라고 그 조건을 다 짜가지고 얘한테 미리 다 학습을 이렇게 조건을 미리 주는 거예요. 프롬프트 자체를 하나의 프로그램 명령문 설계라고 간주하고 지금 이러이러한 목적에서 이러이러한 걸 내가 쭉 먹기를 원하는데 if 조건은 이거야. 그러니까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써줘라고 전체 그 아까 얘기했던 내용과 형식을 미리 한 프롬프트 안에다가 다 작성해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결론만 리턴 써줘 이렇게 끝내는 거거든요. 이게 갖는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이게 완전히 구조화된 그다음에 어떤 템플릿화된 그런 뭐 시트, 엑셀 시트나 뭐 구글 시트 이런 데서 매일 반복적인 일을 똑같이 수행을 해야 돼.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아예 한 번에 모든 조건을 다 주고 딱 한 셀에서 그냥 답을 얻어버리는 거. 이게 훨씬 간편할 수 있거든요. 대신 아까 얘기했죠. 한 창에서 줄 수 있는 내용만으로는 맥락을 다 이해시키기가 어렵고 맥락을 다 이해를 시키지 못하면 내가 원하는 결과물의 완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멀티턴 방식으로 던지고 받고 던지고 받고 던지고 받고 하는 식으로 하면 이제부터는 우리 주인님이 요걸 지금 찾고 싶어 하는구나라는 걸 내가 학습을 하면서 점점 더 이제 내가 원하는 최종 결과 완성체에 가까운 것들을 한 번씩 이제 더 높은 수준으로 뿌려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저는 뭐 아주 반복적으로 급한 일들을 매일 하는 게 아니라면 이 멀티턴 방식으로 이 대화하는 방법을 좀 더 학습을 좀 자주 하셨으면 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원리적인 측면이고 혹시라도 이따가 우리 민소장이랑 얘기를 하다가 아니 그래서 싱글턴 방식은 어떻게 하고 멀티턴 방식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한번 더 질문할 거 서로 이렇게 마주 얘기할 기회가 생기면 샘플은 한두 가지 더 보여드릴게요. 오늘 그래도 100분이 넘게 오셨는데 네, 제가 100분이요? 세상에 100분이 넘었어 그 사이에. 싱글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하는 일에 따라서 어떤 예. 것이 싱글턴이 좋고 그렇죠. 그런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 예, 자 제가 싱글턴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즘 제가 빠진 게 있어요. 제가 원래 디자이너 전공이라서 실사에 가까운 이미지를 수행하기 위해 미드전이라는 이미지 생성 AI에 입력하는 프롬프트 생성을 수행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래의 제약 조건 요거에 따라서 만들어줘 그렇죠. 프롬프트를 생성해 주세요 해가지고 프로그램의 자, if 조건이거든 저게. 그쵸. 예. 그래서 아래 샵 주제 관련 프롬프트를 생성합니다. 시각적 설명을 상세히 입력한다. 사진과 관련된 단어를 반드시 포함한다. 카메라 기종과 렌즈 이름을 반드시 명시한다. 출력 형식은 한국어로 해달라.
예를 들어서 돌고래와 함께 바닷속을 헤엄치는 한국인 여성. 한번 보여드릴까요? 실질적으로. 예. 그래서 돌고래와 함께 바닷속을 헤엄치는 여성을 딱 치면 돌고래와 함께 바닷속을 헤엄치는 한국인 여성의 사진을 만들어 주세요. 여성은 물에 완전 얘가 만드는 거야. 이런 옆에는 요걸 지금 기쁜 표정. 미드저니의 프롬프트로 쓰라고 하는 거죠, GPT가. 예, 쓰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거 수영하고 영어로 있으니 그 번역해야 되지 않나요? 미드저니 쓰려면? 이제 해야 돼요. 영어로도 아예 예, 만들어주는군요. 예,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를 미드저니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그 예, 조건문이 다양하게 미리 세팅이 되어야 되는 경우는 그 싱글턴 방식으로 딱 한 번에 그렇죠. 모든 조건을 다 줘서 뽑아내는 거고요. 이제 또 아이디션을 하거나 뭐 또 생각을 확장해 나가거나 뭐 마인드맵 형식의 뭔가를 작업을 하고 싶을 때는 이제 멀티턴 방식으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죠. 이렇게 카피해서 자,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캔바, 요 캔바 독스라고 있죠. 여기 250자를 갖다가 놓아야 되는데 아까 거 같은 게 이렇게 놓버리잖아요. 그러면 250자가 아니라 넘쳐버려. 넘쳐버리잖아요. 예. 넘쳐버리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 제가 놓았어요. 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자가 없잖아요. 이렇게 나와버리면요. 예, 이렇게 나오긴 나왔네. 나오긴 나오죠. 그래서 그게, 제가 얼굴도 이상해지고 얼굴이 막 뭉개지는군요.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영문 요약하기라고 있어요. 캔바가 요걸 150자까지 허용을 안 하니까 예. 그 뜻을 그래서 흐트러지 않는 선에서 요약을 시켜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카피를 이렇게 해요. 얘가 또 이제 오케이. 요약된 문장 해가지고 위에 거를 흐트리지 않는 상태에서 150자로 요약을 해줘요. 음. 예. 자, 이 정도로 요약을 하면 자, 요거 이렇게 한국어로 요약을 했잖아요. 얘 캔바는 한국어도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조금 나아지잖아요. 좀 나아진 느낌인데. 예, 그래도 깨졌죠. 낫네. 아까보단 낫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이 캔바용으로 좀 프롬프트를 만들어 볼까. 싱글톤을 활용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예, 이런 때 싱글톤이 좋고 멀티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좀 고도의 작업인데 뭐 세일즈 레터를 만든다든가 내 학습을 시킨 다음에 스텝 바이 스텝으로 완성해 나가는 그럴 때는 완성도를 계속 높여가는 거죠. 예, 아이디션을 좀 예, 발전시켜 나가듯이. 그렇죠. 시간 얼마 선생님, 없네요. 동영상 보여주셔야 되겠는데. 드디어 이제 동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예. 자, 그래요. 여러분도 오늘 기다리셨는데 우리 1시간 안에 끝내야지 뭐. 예. 이게 무료로 이렇게 한다는 게 예전에 무슨 그 뭐지 그 저기 뭐 파워 디렉터 같은 거 이렇게 편집기 써도 저거 이미지 갖다 붙이는 작업부터 시작해가지고 스크립트 그렇죠. 넣고 그다음에 쪼개서 자막 시간 되면 넣고 하는 거 얼마나 큰일인지 아세요?